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민주당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딸들 그리고 양아들들이 해냈습니다.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들이 만든 변화가 향후 어떻게 민주당의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낼지, 이번에 이 얻은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오마이뉴스의 기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야당 민주당 첫 원내대표 박홍근, 문재인 이재명 지키겠다. 투표는 결선 투표를 포함해서 3차 투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박광온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로 선출됩니다. 두 의원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각각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를 지원한 바가 있죠. 자, 박홍근 의원은 당선 직후 소감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다. 172명의 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지, 경륜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담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 우리 모두가 원내대표이자 우리 모두가 민주당이다. 한 분 한 분 소통을 하고 경청을 하면서 실타래를 풀겠다. 쇄신과 개혁의 깃발을 들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겠다. 개혁과 민생을 야무지게 책임지는 강한 야당을 반드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불안은 확신으로, 기대는 성과로 만들고 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상의 드리면서 치밀하고 성과 있는 원내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민주당은 힘든 야당의 길을 걷게 됐다. 국민만 바라보고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협상도 싸움도 잘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원내대표에게 힘을 줘야 협상력이 생기고 전투력이 높아진다. 힘 있는 원내 사령탑을 만들어 달라. 저 박홍근은 빈말하지 않고 성과로, 실력으로 그 선택을 입증하겠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문자 메시지 대량 발송으로 심려와 불편이 크셨던 점 송구하다. 이번 일은 저도 매우 당혹스럽고 제 속은 새까맣게 탔다. 지금 우린 바싹 마른 건초더미 위에 올라 있다. 조그마한 불씨에도 큰 불로 번질 위기 상황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행위도 자제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뼈를 깎는 반성으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첫 해 원내 지도부는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됐다. 부당한 탄압을 막아내고 개혁과 견제는 확실히 해내야 한다. 정치 보복은 기필코 저지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심상치 않다. 적대적 관계, 정치 보복, 검찰 전횡이 현실화되면 싸우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 고문을 지켜내겠다. 자, 이날 원내대표 선거는 당의 분열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콘클라베로 불리는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존 원내대표 선거와 달리 미리 입 후보를 받지 않은 채 모든 의원 172명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진행했고요. 3분의 2의 득표자가 없으면 10% 이상의 득표자를 놓고서 2차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다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를 놓고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었죠. 1차 투표 결과 3분의 2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최광욱 의원이 10% 이상을 득표해 이들은 정견 발표의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박광온, 박홍근, 이원욱 의원은 사전에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바가 있지만 최광욱 의원은 그러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당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최광욱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놀랐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요구했던 개혁 세력, 민주 세력의 통합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건강성과 역사를 이끌어온 동력을 입증해주는 사례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수부 검사의 사냥식 수사 방식 그대로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을 향해 법의 잣대를 오용할 수 있는 사람을 상대로 민주당을 지키겠다. 자, 이후 2차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박광온, 박홍근 의원을 놓고서 결선 투표가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게 된 겁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과정 다들 좀 주목해서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정말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곳곳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여러분들께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이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좀 변화를 느끼셨을지 각자의 의견을 지금 채팅창으로나 또는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 선출 과정과 선출 이후까지의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한 변화의 포인트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이 교황 선출 방식이죠. 자,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개혁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의원들의 직무유기 탓에 사실상 지지자들의 이 의견에 반하는 그러한 민주당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불통의 민주당 같은 느낌으로. 당 바깥으로는 뭐 개혁을 하겠다 이렇게 외치면서도 당 내에서는 몇몇의 개혁에 힘쓰는 의원들이 되려 당내 그 개파로 똘똘 뭉쳐있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자꾸만 이 지도부에서 밀려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결국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어떤 배신감 그리고 적대적 의식으로 이어진 거고요. 어떤 패배의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크게 좀 기여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대선 패배 이후에 되려 민심이 돌아서진 않았어요. 되려 민심이 민주당을 포기하지 않고 고쳐쓰겠다. 고쳐쓰기 위해서 더 결집을 한 거죠. 결국 그 결과 개혁적 인물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이 이번 교황 선출 방식으로 지지자들의 어떤 강한 요구를 통해서 이들 민주당 정치인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리고 그에 걸맞는 선출 방식을 만들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 자, 초선 의원인 이 최강욱 의원이 1차 투표 결과에서 무려 10% 이상의 득표를 얻게 되면서 원내대표 후보로 올라섰던 거죠. 전 이게 또 정말 큰 변화였다고 봐요. 물론 결과적으로 원내대표에 오르지 못한 것 자체를 좀 부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민주당 내 기득권 세력의 그 결집력을 뚫지 못했다. 여전히 이들이 지지자들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긴 하죠. 그래서 여전히 뭐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그렇게 지적할 만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개파들 간의 갈등이 상당하고 그 결집력이 상당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혁 민심을 동력원으로 이 최강욱 의원이 당내 주요 입지에 올라설 어떤 기회, 그러니까 10%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랐던 것 그 자체만으로도 변화는 있다. 이 향후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차기 지도부를 노려볼 수도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변화를요 더 크게 키우는 것은 또 역시 시민들의 몫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를 느꼈던 부분 또 세 번째로 바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래도 그나마 자 이재명계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된 것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쾌거를 이뤄낸 거죠. 자, 참고로 박홍근 의원이 뭐 처음에 뭐 2표 차로 선출됐다. 그래서 이들 이 소위 개혁 반개혁적 세력들과의 그 갈등이 아주 첨예하다 뭐 이런 얘기도 돌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거의 뭐 약 한 19표 정도의 차이로 선출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확실히 당내 민심이 과거와는 다르게 지지자들의 어떤 강한 요구에 의해서 여러 이 개파 싸움에 지금 밀려났던 이재명 후보 측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큰 변화를 이끌어낸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17표입니까? 네, 17표, 19표 그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간 민주당에 대한 답답함과 분노하는 마음 그리고 이런 어떤 개혁의 미진한 문제 때문에 효능감을 느끼지 못했던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가 민주당의 혁신적 변화를 꿈꿀 수 있는 매우 큰 성과를 얻어낸 거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싸우게 되면 민주당 내 수박 의원들을 걸러낼 수 있는지 그 지지층과 민심을 반영하는 적극적으로 이 국민을 대변하는 민주당으로 어떻게 하면 탈바꿈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결집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내면 되는지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값진 사례를 얻게 되기도 했다. 정말 값진 사례를 얻게 되기도 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게 다름 아닌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덕분에 일어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적 과제이자 시민들의 염원인 이 개혁의 문턱 앞에 적어도 발을 딛게 될 수 있는 희망을 얻었어요. 그러나 단순한 희망에서 끝날 게 아니죠. 그리고 그 문턱에서 어떻게 이 문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 문을 넘을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미 충분한 고민과 검토의 시간을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문을 넘어서 달릴 일만 남았습니다. 희망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안주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개혁적 인사들에 대해서 보듬어서 지켜주셔야 되고 반개혁적 인물들을 걸러내고 혼내주시는 일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그 어떤 기득권층도 아니라 오로지 시민들의 눈치만을 보는 정치인과 정당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네 번째 변화, 정청래 의원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이미 내부적으로 뭐 박홍근 의원을 원내대표로 올리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좀 모이고 있던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많은 시민들의 문자 행동에 되려 의원들이 불편했고 그것이 박홍근 의원에 대한 오히려 적대심을 갖게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또 굉장히 곤란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지지자분들께
조금만 정도를 가려달라. 가려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언급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 말이 언급되고 난 이후에 곧바로 개딸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큰 효능감을 느낀 개딸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아니 우리가 소속사들의 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의원들이 이 정도로 유리 멘탈이었어? 의원들 멘탈이 이 정도로 약할지 몰랐다. 그러면서 또 흐름이 바뀌었죠. 오케이, 채찍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응원도 하겠다. 자, 이러한 이 흐름, 심지어는 반개혁적 인물들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되려 이들까지도 너희들도 수고했어 라는 문자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죠. 이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즉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앞으로 하기에 달려있어 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리고 단순히 뭐 민심을 눈치 보게 만드는 압박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지지자들만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치인들조차 지지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만큼 정치적 입지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효능감을 형성하게끔 하겠다. 형성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 종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변자인 정치인으로서는 민심의 반영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 당내에서 뭐 공천 눈치 보랴 개파 눈치 보랴 이랬던 정치인들이 이와는 이제 멀어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문이 이제는 조금은 열렸다. 좀 더 건강한 정치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탄생시킬 수 있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을 앞으로도 정말 든든히 할 거라고 보여지는 매우 희망적인 변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제가 뭐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룬 최고의 성과는 소통의 방식이 변화했다. 이런 점이겠죠. 이제 이걸 정착시킬 일만 남았습니다. 자, 저는요, 언론인으로서의 역할에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 계속 앞으로도 열심히 밭갈이에 힘을 쓸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힘내주시기를 좀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하고 들어가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저수지님, 내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